예. 어제 일부 여당 지도부가 공식적으로 윤석열 총장의 사퇴를 요구했다는 소식을 저희가 전해드렸었는데 그 공세 수위가 더욱 매서워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윤 총장 해임안을 제출하자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이제 윤석열 총장은 물러나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를 독재와 전체주의라면서 검찰총장직에 있다는 것은 독재와 전체주의 대열에 함께한다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차라리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직에서 물러나서 본격적인 정치의 길로 들어서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독재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문재인 정부가 독재다 이렇게 얘기를 안 해서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다 문재인 정부를 향했다고 말은 하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통합당이 어시스트를 한 거다. 근데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공무원이. 대표적인 정치를 하는 건데. 민주당 내 중진인 김두관 의원이 김태현 변호사 오늘 해임안까지 거론했단 말이죠. 지금 윤 총장을 겨냥할 수 있는 건 다 겨냥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예요? 윤석열 총장 여권에서 그만둬야 된다, 뭐 해임해야 된다 이런 얘기는 뭐 어제 오늘 나온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별로 사실 이게 뭐 그렇게 큰 뭐 화제거리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그렇다고 무슨 뭐 당론으로 뭐 정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뭐 김두관 의원이 저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뭐 정치적으로는 얘기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정치적으로는 뭐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어쨌든 윤석열 총장이 얼마 전에 했던 얘기들이나 그런 것들이 좀 뭐 마음에 들지 않으니 자 총장 그만두시오라고 이제 정치적으로는 얘기를 할 수는 있는데 근데 문제는 이 윤석열 검찰총장 해임안이라는 이 안이 법적으로 성립을 하는 거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전자를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해임 건의안, 국무위원 해임 건의안 이렇게 내잖아요, 장관들 이제. 그 뭐 통과된다고 해가지고 뭐 그 의결되는 건 아니고 당연히 해임되는 건 아니고 대통령이 또 해임을 하셔야 되는 거지만 어쨌든 국무위원회 해임 건의안이 있는데 과연 검찰총장도 해임 건의하는 게 있는지 전 잘 모르겠고 그리고 임기제가 2년이 보장돼 있기 때문에 과연 이 임기제가 보장돼 있는 공무원을 임명권 대통령이 당신 나가라고 할 수 있는 건지도 전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까지 총장이 이제 임기를 채우지 못한 경우가 김종빈 검찰총장이 그랬고 최동욱 검찰총장이 그랬는데 그때는 본인들이 사의를 표명한 것이거든요. 뭐 최동욱 검찰총장도 어쨌든 그 사생활 문제가 있었고 물론 당시에 여권에서 박근혜 당시의 대통령 시절에 청와대에서 일부러 찍어낸 거 아니냐라는 어떤 논란도 많긴 했지만 어쨌든 형식은 본인이 사직을 한 거예요. 김종빈 총장도 당시에 그 천정배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응하면서 사표를 낸 거고요. 그러니 지금도 여권이 정치적인 어떤 공세로서 해임하라 그만둬라는 얘기는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윤석열 총장이 나 임기 그냥 지킬 건데요 라고 얘기한다고 하면 본인이 스스로 사직서를 내지 않는다고 하면 이걸 법적으로 대통령이 나가라고 해임할 수 있는지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법적으로. 김태현 변호사님은 이 해임안에 대해서 꽤 평가절하를 하셨어요. 이현정 의원님. 네. 근데 말처럼 해임 대상이 아니잖아요. 윤석열 총장이. 그렇죠. 그럼에도 김두관 의원이 그걸 모르고 했을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하면 뭔가 좀 정치적 메시지를 좀 던졌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예요? 글쎄 이제 우리가 뭐 여당에 있는 분들이 뭐 정책 주장을 하는 거야 뭐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 사법기관 예를 들어서 뭐 검찰총장이나 감사원장이나 경찰청장이나 또 뭐 저 나라 대법원장이나 이런 어떤 판단을 하는 기구 그다음에 사법기구 이걸 어떤 면에서 보면 장을 물러나라 할 때는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또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그게 국민들이 들을 때도 아 그렇구나라는 이제 고개가 끄덕여져야 되는데 저는 최근에 이 여당 인사들이 윤 총장에 대한 공격을 보면 예전에 제가 왕건 드라마 볼 때 재밌게 갔던 게 관심법이었거든요. 내가 너 마음속 다 읽고 있어. 너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뭐 이렇게 이제 관심법을 통해서 이제 죄 여부를 유죄 여부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뭐 처단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저는 이게 신관심법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즉 뭐냐면 윤 총장이 언제 현 정부가 독재고 전체주의라 이야기를 했습니까? 그런 얘기 한 번도 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당신이 독재 전체주의 이야기한 거 보면 우리 정권이 독재라는 것 같아. 그러니까 당신은 나가야 돼. 지금 여기로 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다 똑같습니다. 이야기 보면 왜 독재라고 이야기해서 미래통합당한테 빈미를 줘? 뭐 이런 식의 지금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니, 잠시만요. 의원님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물론 윤 총장이 대단히 고도에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놨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그 독재와 민주주의 허울을 여당을 겨냥한 건 맞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그 여당 어떻게 겨냥했는가요? 교과서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유민주주의에서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제대로 하지 않으면 독재와 전체주의로 흘러갈 수 있다라는 거는 헌법 교과서 보면 다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그거를 이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근데 물론 듣는 사람에 따라서는 뭐 마음에 좀 찔리는 사람도 있고 하겠죠.
그런데 그걸 가지고 지금 관심법을 당신이 그렇게 이야기했으니까 당신이 우리 정권한테 독재라고 그런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 여당 최고위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게 과연 이게 합리적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윤 총장이 잘못했으면 잘못한 거 당연히 지적하고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를 해야죠. 그거는 뭐 당연히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예를 들어서 총장 당신 마음속에 이런 게 있으니까 나가. 이거는 좀 제가 볼 때는 불합리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의아한 건요. 당내 이런 분위기와는 달리 이해찬 대표는 정말 이상하리만큼 윤 총장에 대해서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지난 7월 15일까지로 규정된 공수처 설치 법정 시한이 속절없이 늘어져서 현재는 위법 상태에 있습니다. 이는 전적으로 법률을 어기면서까지 추천위원을 선임하지 않는 통합당의 책임입니다. 용인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통합당은 늦어도 8월 국회 시작까지 추천위원을 선임하여 법적 책임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민주당은 공수처 출범을 위한 다른 대책을 세울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김경진 의원님, 이해찬 대표는 윤 총장을 직접 언급하는 것 대신 공수처 얘기만 꼬집어서 딱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우선 이해찬 대표가 그만큼 정치 경력이 많고 노예하다. 그래서 사실은 검찰 인사에 대해서 인사권을 정권이 가지고 있으면 이러나 저러나 검찰 전체를 장악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굳이 윤 검찰총장을 공격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는 판단이 하나 있을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이해찬 대표 입장에서는 어쨌든 실질적인 개혁이 공수처를 신속하게 출범시키는 게 가장 핵심인데 그 핵심을 위해서 윤 총장과 부딪히는 모습과 모양새가 밖으로 계속해서 비춰지는 것은 오히려 민주당이 진정으로 원하는 실질적인 개혁에 별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다. 그런 판단을 하고 있지 않나 싶고요. 예. 세 번째는 어쨌든 이제 이해찬 대표님도 지금 임기 말 아니겠습니까? 그렇네요. 그리고 지난번에 한부령을 내렸는데 사실은 이게 당의 최고위원들이나 당 소속 의원들이 이제 더 이상 이해찬 대표님의 말씀에 지휘 주목이 조금 떨어지다 보니까 더 이상 말씀을 조금 좀 적게 줄이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일부가 듭니다. 그런 얘기도 있을 수 있다. 네. 이제 반면 미래통합당은요. 추미애 장관의 사퇴 요구와 함께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특검과 국조 필요성까지 강조했습니다. 권력이 총동원돼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핍박하고 있고 수사에서도 일부 배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지금 검찰을 통해서는 제대로 밝혀지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결국 윤 총장을 이렇게 야당에서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게 최근에 김근식 교수님 네. 추미애 장관의 여러 가지 권위가 위축이 됐다. 혹은 본인 스스로가 본인의 덫에 걸렸다라는 평가 때문인지 그럼 추미애 장관의 특검 관련해서 특검과 국정조사 추미애 장관에게는 꽤 위기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우선 그러니까 제가 볼 때 현 여건에서 윤석열 총장이 이제 눈에 가시로 비치는 측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했던 게 이른바 검언 유착이라고 하는 것을 사건을 시켜가지고 사실은 수족을 다 자르고 그다음에 실제로 윤석열 총장의 최측근 검사장이 연루된 것으로 해서 사실은 그 부분으로 수사를 좀 몰아갔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어제 기소된 그 기소장 내부에는 공모 여부는 밝히지 못한 것으로 끝났기 때문에 네. 검언 유착으로 프레임을 짜서 윤석열 총장을 찍어내려고 했던 이 시도 자체는 일단 일단락으로 실패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실패했기 때문에 그럼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아까 말이 나온 것처럼 법률상 있지도 않은 해임 건의안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최백은 열린민주당 전 대표 같은 건 탄핵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찍어내기가 아니라 아예 그냥 몰아낼 수 있는 힘을 좀 발휘하겠다는 것을 보이는데 그 이면에는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추미애 장관이 앞장서서 중앙지검장을 앞세워가지고 사실 검언유착 사건으로 해서 윤석열 총장이 힘을 빼서 스스로 나가게 하려고 했는데 이게 실패로 끝나니까 그러면 거대 여당의 힘으로 탄핵이든 해임이든 자진사퇴든 밀어붙이겠다. 아마 이런 식으로 몰아가서 추미애 장관을 좀 엄호하려는 게 아닌가 이런 좀 정치적 판단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됐어요. 이 부분만 짧게 한번 짚고 다음 주에 넘어갈게요.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논의하는 검찰 인사위원회가 한 차례 연기가 됐었고 오늘 3시에 열렸습니다. 2시간 만에 끝이 좀 났다고 하는데 지난 1월이었습니다. 이른바 윤석열 패싱 논란을 의식해서인지 이번엔 좀 분위기가 달랐다고 합니다. 전혀 듣지도 않은 채 인사를 강행을 했습니다. 검찰청법 34조에 위반되는 인사라는 거죠. 제가 위반한 것이 아니고요. 검찰총장이 저의 명을 거역한 것입니다.
이번에는 형식적이나마 김태현 변호사님, 윤 총장의 의견을 좀 물었던 것 같아요. 일부 승진 의견은 윤 총재에게 의견을 구했다라는 게 이제 좀 알려졌거든요. 공식적으로 법무부에서 인사 절차를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하는데 일단 오늘 취재가 된 언론 보도들을 보면 예. 서면으로 윤석열 총장의 의견을 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면으로 의견을 물었기 때문에 어떤 협의나 이런다기보단 그냥 어쨌든 윤석열 총장의 의견을 듣지 않았다는 거, 그런 문제가 1월 달에 어떤 약간의 논란이 좀 있지 않았습니까? 1월에 인사를 할 때 의견을 들었니 많이 하면서. 그런 어떤 논란을 좀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일단 형식적으로는 윤석열 총장의 의견을 듣는 모양새는 취한 것 같은데 실제로 과연 윤석열 총장의 어떤 의견 같은 것들이 반영이 될지 그건 좀 지켜봐야죠. 알겠습니다. 이러면 오늘 밤, 늦어도 내일까지는 아마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승진 여부도 알려질 것 같은데요. 저희도 한번 주목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소식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 넘어가기 전에 이 시간 실시간 검색어, 실시간 댓글을 볼 차례입니다. 먼저 시청자 목소리 첫 번째 들어볼까요? 무리한 지휘권을 발동한 추 장관은 감싸고 잘하고 있는 검찰총장은 해임하자고. 예. 민주당이 다 못하는 것도 아니고 통합당이 다 잘하는 것도 아니고 다 고민이다. 정말 고민이신 것 같아요. 예. 퇴임 후 시골로 귀농하는 대통령, 퇴임 후에 서울로 눌러앉은 국회의원. 예. 청와대 민정수석 자리가 영원하냐? 집값 계속 오를 강남 아파트가 영원하죠. 여기서도 좀 웃음을 터뜨리는 분들도 있고. 마지막 볼까요? 무단 방류 우리 국민 피해 입은 날 북한에 120억 지원 결정한 이인영 통일부 장관. 예, 의미심장한 마지막 댓글까지 만나봤습니다. 바로 이어서 실시간 검색어를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집단 따돌림 논란에 있었던 AOA의 한 멤버가 또다시 추가 폭로를 했고요. 오늘 인기 먹방 유튜버였던 쯔양 씨가 오늘 돌연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실시간 검색 어디서 정리하고요. 다음 주 좀 발빠르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